자, 오테라 오늘도 오늘의 테슬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매일매일 5시 그리고 저희는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매일 저녁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8시에 요즘 올려드리고 있는데 8시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8시에 올리고 있고 라이브는 5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오테라 늘 함께 해주시는 저희 오테라의 히어로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박사님, 오늘 박사님이 시작하기 2분 전에 들어오신 2분 컷을 하셨습니다. 아, 요 일대가 요즘 차가 좀 막히고 있습니다. 갑자기 점심때 비도 쏟아졌고, 그죠? 비 맞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비를 맞았어요. 네, 어디 중간에 이동하다가 우산 안 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막 미친 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각할 뻔했어요. 자, 저희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관련된 테슬라와 관련된 펀더멘털 분석도 하고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과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희 오테라입니다. 간혹 가다가 오테라 저희 컨텐츠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컨텐츠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미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댓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늘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뭐 빨리빨리 최고로 빠른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토로 하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슈나 그것 관련돼서 테슬라의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더 심층적으로 펀더멘털 분석을 하고 더 거시적으로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악플 달지 마세요. 저희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네. 저희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땅 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슈퍼챗 또 쏴주시면 좋고요. 좋은 내용을 보셨다 하면은 슈퍼챗 응원을 해주셔도 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가 빨리 막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돼야 광고도 붙고 저희가 또 협찬도 받고 이러면서 더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오테라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축하할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박사님.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 구독자 수가 저희가 드디어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힘들었어요. 5,000명을 돌파했는데 빨리 10,000명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라이브 할 때 그 얘기 했어요. 다음 라이브 하기 전까지 5,000명을 일단 만들고 여름 다 지나가기 전에 10,000명을 만들자 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은 하나는 이루어졌으니까 다음 또 여름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10,000명을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월 반 걸린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딱 3월 초에 시작했어요. 네. 3월 초에 3.1절 다음 날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3월 2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네요. 3월, 4월, 5월 반. 그죠? 그러니까 3개월 반 만에 5,000명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과 저희 함께 해주시는 슈퍼챗도 많이 쏴주시는 분들 항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지금도 35분이 스타트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 부부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웨이 0208님 안녕하세요. 300을 향해서 가자! 바로 이게 2번째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 2번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박사님. 불안합니다. 파죽지세죠.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만 해도 벌써 또 올라가가지고 오늘 새벽에 미국 시간으로 어제 또 올라가지고 258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 이러니까 여기 우리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또 계속 올라가서 좋긴 한데 근데 또 아쉬운 면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서 올라가서 좋긴 한데 좀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셨겠죠. 네.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아직 덜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후로 더 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2주밖에 없습니다. 170달러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 넘게 수익이 나고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샀거든요. 진짜요? 제가 유일하게 한 주 갖고 있는데 230달러에 샀습니다. 그래 수익이시네요. 박사님이 사시고 나니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아마 또 어느 정도의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라는 자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롬 H님 오테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부부가님 타이거웨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루시님이 여기 테슬라 매수 버튼 있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와봤다고 합니다. 매수 버튼이 여기 있나요? 전가요? 호수 버튼? 네. 그래서 물론 뭐 저도 더 많이 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테슬라가 올라가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분이 좋으시다면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 쭉쭉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타이거웨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를 향해서 주가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00 갈 때까지 저희는 매주 라이브를 할 거고 매일매일 콘텐츠를 올려드릴 건데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링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슈퍼챗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슈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익 좀 보셨다 하면 슈퍼챗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써니뷰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두 분 최고입니다. 오늘 듣던 중 가장 좋은 댓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최고랍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공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박사님의 책도 늘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 뒤에 공간 활용해서 아니면 이 노트북 뒷판도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도 되니까 여러분들 알리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기쁘게 주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볼 때마다 설레. 네, 너무 신났나요, 저? 자, 그럼 오늘의 테슬라의 주가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오테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 어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테슬라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았어요. 3.55%나 또 올랐습니다. 이거 뭐 이제 보통 테슬라가 이제는 뭐 3% 이상 오르지 않으면 요즘에는 간지러워요. 그래서 오늘 3.55% 오르면서 $258 7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 차트가 아니라 한 달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저희의 이 좋은 수익률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한 달 전에 5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샀을 무렵인 것 같습니다. $170 정도 5월 중순에 이런 가격이었는데 지금 딱 25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미국의 CPI, 5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인플레이션 이제는 거의 다 둔화됐다. 인플레이션은 걱정이 없다라는 식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내일 아침일 겁니다. 페드. 네. FOMC 회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번 달에 금리 안 올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근데 올려도 저는 주가에 큰 영향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가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오늘 방송을 하고 왔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뭐 페드 연준의 결정, 금리 결정이 최근에 시장에 큰 막 영향을 주질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막 급등하거나 아니면 금리 올린다고 해서 막 엄청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뉴욕 3대 지수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결국에는 내일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한번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테슬라의 주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조금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게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3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뉴욕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S&P 500이나 다우가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팔고 가자. 이런 심리가 나오면서 지수가 막판에 상승 탄력이 조금 줄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어떻게 될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 우리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자, 우리 시장도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도 거의 2,700 가까이 올라왔고 코스닥도 900선 오늘 넘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뉴스를 보셔야 되는데 오전에만 해도 시장이 다 이제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고 금리 인상할 걱정도 없다라는 거 하면서 좋게 흘러갔어요. 근데 오후에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이 양극재 기업의 공장을 미국에 짓는 걸 허가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 소재주를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에코프로 BM, LNF, 첨보 이런 게 오늘 막 10%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2.7%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떨어진 겁니다. 갑자기. 오늘 오후에만. 네,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어떠한 배터리 공장 짓는 거 이미 뭐 CATL도 GM하고 같이 기술을 제공해서 포드랑 또 두 군데 업체랑 같이 짓기로 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조금 후퇴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 추가 인베스트먼트 하는 것도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같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조금의 어떤 완화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예측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뭐 아시아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일본 시장은 오늘 갭 상승했어요. 1.5%. 요즘 일본 시장 되게 일본 좋죠. 시장 너무 좋잖아요. 일본 시장 오늘도 1.5% 가까이 올랐고 대만 가권도 거의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중국 시장도 크게 흔들리지가 않았는데 우리만 2차 전지 때문에 지수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2차 전지를 한 번에 빵 때리니까 주가가 엄청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일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식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오늘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비썸님께서 김호수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언제 추가로 매수하실 건가요? 따라 사려고요. 매수 요청.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왜요? 계속 올라가니까 더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보죠. 제가 오늘 주가가 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할 점을 그 얘기입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좋아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국의 애널리스트들 월가가 지금 목표 상향치들을 어떻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파죽지세로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이 충전소 부분에서 포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NACS하고 CCS하고의 어떤 통합하는 과정들이 이러한 상호 호환성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테슬라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도의 경제학적인 고려 속에서 했던 전략들이 성공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작년 하반기부터 비판해 왔던 것이 뭐냐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제는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즉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이끌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과잉 공급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즉 특히 매크로 이코노믹 그 거시경제적인 컨선이 어려움들이 좀 더해지면서 전기차의 디맨드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테슬라가 프라이스 컷을 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지난 1,4분기 우리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떨어졌던 이유가 4월 중순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었죠. 떨어졌었던 이유가 이윤율도 떨어졌고 프라이스 컷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벤토리 재고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재고 물량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재고 물량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 모델 3를 프라이스 컷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 $7,500의 후원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캘리포니아 주가 주는 후원금이 또 $7,500예요. 그러니까 $15,000가 날아가는 거라서 거의 $26,000에 지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캠리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팔리고 있는데요. 특히 모델 3가 이렇게 되면서 인벤토리가 많이 빠르게 가장 줄고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뭐였냐?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얘네 왜 이러고 있지? 그랬었는데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 또 다뤘잖아요. 지난주에 2주 전에 중국을 일론 머스크가 방문했을 때 신차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켰죠. 아하, 월가에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구형이 될 수 있는 모델 3를 밀어내게 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걸 때문에서 프라이스 컷을 더욱더 모델 3를 하고 있었던구나 하면서 디맨드가 불안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해소시켰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사실은 작동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네, 요약본이었고요. 테슬라 주가 파죽지세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드에 이어서 GM 또한 충전 방식에 있어서 테슬라 방식을 쫓아가기로 했다라는 거죠. 당분간에는 어댑터를 채용해가지고 GM이나 포드나 다 CCS를 쓰고 있고 여러분 현대자동차도 CCS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GM이 CCS를 에다가 어댑터를 달아서 NACS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쓰고 있는 NACS로 이제 쓸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결정, 그거와 함께 네. 테슬라의 슈퍼차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 GM도 2025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은 NACS로 가겠다, 테슬라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부분이 되게 큰 뉴스가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스탠다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정말 희소식으로 나왔던 거고 사람들이 좋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도미노 이펙트처럼 지난번에도 그 프리와이어라고 하는 네. 충전소에서도 NSCS를 채택을 하기로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옆에 지금 나열하고 있는 ABB, 블링크 차징, 그리고 차지 포인트는 되게 큽니다, 여러분. 그쵸. EV고 여기도 되게 큰데요. 그다음에 플로라든지 트리티움이라든지 월박스라든지 미국에 있는 이 충전 네트워크, 그리고 여기 이름 제가 거론하지 않았는데 캐나다에 있는 이 충전소까지 다 NACS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의 3대 자동차 회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GM과 포드, 그 다음에 과거의 크라이슬러, 네. 이제는 스텔란티스가 왔죠. 근데 스텔란티스도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입장을 발표해서 자기네들은 아직 not ready,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나 지금 내부적으로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또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면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까지 해가지고 싹 다 이 테슬라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사실은 미국 기업들은 거의 다 NACS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그럼 미국 표준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 시장에서의 NACS의 어떠한 스탠다드와 이 부분이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상호 운영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상호 운영성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도미노 이펙트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그림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작년에 핵심이에요. 작년에 사실은 미국에 있는 연구진들에 의해서 학술 논문으로 나왔던 것을 제가 오늘 발견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좋습니다. 이것이 충전소가 플랫폼 경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이것을 알고서 슈퍼차저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12,000곳이나 깔아놨다라는 거예요. 이 12,000곳을 이미 깔아놓으니까 이거를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다른 기업들도 쫓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의 왼쪽 하단에 number of cars.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기차예요. 이 카는 전기차, 일렉트릭 EV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차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전소가 한 대가 있다고 치죠. 그럼 충전소에 여기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 서야죠. 그러면 이 충전소 하나당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수에 많아진다는 건 이 충전소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전소가 돈을 번다라는 것은 value to station, 그러니까 스테이션의 밸류가 올라간다. 추가 밸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충전소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그러면 사람들이 충전소를 더 짓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충전소 해봤자 그냥 아무도 안 하고 막 쓰레기 쌓여 있고 뭐 충전기 막 바닥으로 던져져 있고, 한국은 그런 경우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쌓여 있고. 먼지 쌓여 있고, 그건 아직까지 한국은 전기차가 많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도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넘버 오브 스테이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스테이션이 그리고 또 이번에는 커진 것뿐만이 아니라 12,000대나 되는 테슬라의 스테이션을 갖다가 GM이나 포드의 전기차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레인지 앵사이어티, 이 도달벌이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들이 훅 줄어들게 되는 거죠. 레인지 앵사이어티가 지금 사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가다 멈추면 어떡하지? 충전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자동차의 오너들에게 있어서의 추가 밸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추가 밸류가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죠.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은 충전소의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거고, 충전소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충전소의 숫자가 또 올라가는 거고, 숫자가 올라가면 사실 또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커지는 거고, 전기차를 가진 사람들의 만족도가 커지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허들이 줄어드니까 전기차가 또 늘어나고, 이러한 완전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군데 회사가 있어요. 자기 충전소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전기차.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가지고 있고 니오가 가지고 있죠. 근데 니오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체인지 해주는 거잖아요. 교체해 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체기를 만드는 것의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오가 제가 보기에는 성장의 가능성이 없고, 또 니오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자기 이 자동차의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에 원래 이거 익스체인지 하는 게 무료였거든요. 근데 이 무료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못하겠죠. 뭐 이런 걸 얘기를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준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익스체인지가 표준화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테슬라가 이 표준화까지 성공하면서 이 선순환 구조가 대단히 강력해지고 있다.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보는 것은 2030년도 정도 되면은 테슬라가 연간 충전소를 통해서 100억 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출을 올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안 보신 분들은 앞부분 방송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약해 놓은 거, 테슬라에게서 에너지 섹터, 에너지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하고, 월가에서는 지금까지 메가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충전소라든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을 그렇게 분기별 매출할 때 항상 빼놓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추가한 거고, 심지어는 캐시 우드마저도 사실 그 부분은 빼놓고 예측을 했었는데, 주가 예측을 했었는데, 저는 주가 예측을 할 때 그 부분을 집어넣고 포함을 시키면서 제가 2026년 테슬라의 주가를 500달러 선에서 형성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처럼 이 에너지 부분에서의 성과가 확실하게 지금 벌써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올려내는 부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의 슈퍼차저에서 테슬라만 이 충전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또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무료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별로 이걸로 여기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12,000대를 깔았는데 이거 땅값까지 쳐서는 되게, 임대료까지 해서는 되게 비싼 돈을 투자한 거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땅값이 한국에 비해서 저렴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에 고객으로서 GM이나 포드가 와가지고 여기 GM하고 포드도 이제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공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네.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프로핏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면은 테슬라가 또 이거를 또 개방했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소를 더 질 때마다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그러면 테슬라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자기 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서 충전소 산업에서 그러니까 차지 포인트라든지 미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EV고라든지 이런 데를 완전하게 압도하면서 미국의 넘버원 충전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가능성들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것이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먹히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특히 캐나다까지 해서 북미에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시장이죠. 북미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테슬라가 에너지 산업에서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월가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뭐 홀드에서 셀로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바이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 이거는 뭐 부가적인 얘기인데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영상 편집을 위해서 제가 그 모델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자, 모델 3의 가격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캠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중형차잖아요. 그쵸. 한국에서는 이제 그랜저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보다도 지금 가격이 싸진 거예요. 왜? 더블이니까요. 왜냐하면 즉 테슬라가 원래는 4만 달러에 팔리는 4240달러의 원래 표준 가격인데, 여기에 7,500달러의 연방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갖고 캘리포니아 주가 주는 7,500달러 보조금을 풀로 지금 다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15,000달러잖아요.
15,000달러를 받으니까 가격이 26,320달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에서 3,700, 4천만 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4천만 원 주고 그랜저 사시겠어요? 테슬라 사시겠어요? 테슬라 그랜저 5천만 원 하나요? 그랜저보다도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쵸. 형성이 되다 보니까 모델 3가 재고 물량이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그러면서 모델 3의 신형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것. 이 구조가 두 번째로 지금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즉 디맨드에 대한 컨선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이 파이퍼 샌들러라는 이 은행권이 있어요. 투자은행이 있고 투자회사죠. 투자은행에서 포터라는 애널리스트가 썼던 건 뭐냐면 앞으로 테슬라 주식이 올해 안에 25%가 더 오를 거라는 거예요. 오. 물론 이 사람 말만 믿고 여러분, 저희 방송은 주식에 대한 어떠한 매매라든지 매수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드리는 방송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는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파이퍼 샌들러라는 이 투자 회사의 의견에 따르면은 25%가 더 오를 것이라는 거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는 이 충전소하고 두 가지를 내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전기차에 대한 디맨드, 특히 테슬라에 대한 디맨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라고. 요 글을 하나 조금 더 보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는 이런 분석 본 것 같아요. 항상 자동차에다가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셀프 드라이빙 카가 될 미래가치 뭐 이렇게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25%가 올랐을 때 그 중에 135달러는 그러니까 300달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135달러는 자동차에서 나온다. 그 밸류가 가치가. 네네. 절반도 안 되네요. 네, 근데 145달러가 어디서 나오냐면 소프트웨어하고 에너지 산업에서 나온다.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에너지 산업이 나온다는 거고, 에너지 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고, 오늘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다시 빨간 줄을 가면은 월가의 전문가들이죠. 월스트리트 익스펙트라고 나오잖아요.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이번 2, 4분기 때 44만 5천 대를 딜리버리 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1, 4분기인데 여러분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42만 3천 대였는데 2, 4분기 때 44만 5천 대 정도를 딜리버리 할 거라고 보니까 훨씬 더 판매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여담으로 얘기해주면 이 중에 50%가 중국에서 생산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베를린 공장이 풀 가동 안 되고 있고 텍사스 오스틴 공장도 풀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풀 가동되게 되면 대단히 올해도 한 18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무난히 제가 보기에는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3, 4분기하고 4, 4분기가 더 늘어날 거니까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고요. 네. 여기까지 본 거에서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죠.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GM CEO가 베라가 여성입니다. 자동차 기업에서 여성 CEO가 이렇게 큰 대우가 된 건 저는 의미가 되게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베라가 GM을 이끌면서 전기차로의 전환들을 대단히 공세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테슬라의 강점을 찾을 수 있어요. 테슬라 요번에 이제 GM이 테슬라의 이 어댑터를 쓰겠다라고 발표한 데에 있어 기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너네 언제쯤 테슬라 꺾을 수 있냐 그랬더니 당분간 꺾기는 어렵다. 테슬라가 리드를 하고 있다. EV 진영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건 맞고, 가장 또 자신들이 엔드 오브 디케이드 2030년까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에 있는 EV에서 자기네들은 프로핏 못 남긴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네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비싼 그래서 SUV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머라든지 GM이 어떤 SUV들을 전기차로 만드는 이유들은 프로핏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지금 이 3만에서 4만 달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있는 거죠. 볼트예요, 볼트. 그러니까 볼트에서 볼트가 이제 여러분 단종됩니다. 볼트 말고 새로운 모델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프로핏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3만에서 4만 달러가 여러분 EV6라든지 아이오닉이에요. 아이오닉도 이윤 남기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연기관 팔아서 사실은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프로핏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대단히 높은 수치로 남기고 있던 것. 물론 1사분기 때 지난 분기에 비해서 8%에 마이너스 8%에서 11%로 떨어졌지만 11%를 낸다는 것만 해도 순마진을 대단히 의미 있는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고, GM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는 3만에서 4만 달러에서는 못 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있는데, 지금 30년이 되기 전인 2026년에서 제가 저희가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을 900만 대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가 약속하는 건 2030년까지 2천만 대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 2라고 하는 일명 모델 2라는 저가 모델이 나올 텐데, 그건 2만 달러, 2만 5천 달러라든지 또는 2만 달러 밑에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저가형 모델에서 테슬라는 프라핏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테슬라는 이렇게 그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처럼 차를 팔면서 글로벌로 지난번에 또 저희가 3주 전에 소개했던 것은 베스트셀링 카에 모델 Y가 등극을 했죠. 근데 프라핏 레이트는 페라리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테슬라의 장점이라는 것을 GM의 CEO가 또 인정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가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이번에 다른 소식으로 들어가면 사이버트럭이 네. 올해 원래 2, 4분기 하반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3, 4분기 때부터 만든다라는 거니까 판매가 된다라는 거죠. 딜리버리가 된다는 거니까 그 몇 월이죠? 7, 8, 9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딜리버리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오스틴 쪽에서 구축하고 있는 지금 라인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연 생산이 37만 5천 대예요. 물론 예약이 50만 대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다 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4, 4분기 때 생산량이 테슬라가 급증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Y와 3에다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것이 연간 생산량 규모가 37만 5천 대라는 것은 테슬라의 전체 생산량 2025년에는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사이버 트럭은 마진율도 좋습니다. 마진율도 되게 좋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2025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 이거는 멕시코죠. 멕시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이제 네 번째 기가 팩토리 아니죠, 다섯 번째 기가 팩토리죠. 다섯 번째 기가 팩토리가 건설되기로 확정된 곳이죠. 네. 이 확정된 곳에서는 이 재미난 이 글이 되게 슬레이트에서 분석하는 것이 뭐냐면, 전기차 공장이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도 지금 거기 있잖아요. 기아차는 내연기관 조립하는 곳이 지금 멕시코에 있는데, 거기에 북미 지역에서 그걸 받기 위해서 현대차는 애틀란틱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짓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첫 삽은 올해 말이나 뜹니다. 공장에 대한 첫 삽은. 그래서 애틀란틱에 지금 현대차는 만들고 있고, 멕시코에 있는 이 내연기관 생산 라인을 하나를 몇 개를 개조를 해서 기아 자동차도 거기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포드나 GM도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금 현재 멕시코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의 생산 기지로 되겠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있어서 지금 공과대학 학생들한테 전기차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대요. 왜냐하면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 있는 공대들이 대부분 전기차를 배우는 쪽, 전기차에 대한 엔지니어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고, 취업도 될 수 있고 창업도 만들겠다는 거고, 멕시코도 전기차 판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보조금도 도입하겠고, 그래서 멕시코 전체가 전기차 자동차 시장을, 물론 아직은 작지만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멕시코의 가처분 소득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GM이나 포드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고, 기아도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라든지 남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파는 모델 2가 여기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줘서 멕시코 정부에서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전환들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공장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제가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 주식을 $500 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좋은 그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좋은 메시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이거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점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vertical integration 수직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테슬라의 자동차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의 OS도 있고 그다음에 그 셀프 드라이빙 카 요 두 가지가 크게 두 축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가 있는 거고 하드웨어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에너지가 있는 거고 에너지가 충전소가 있는데 에너지 충전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팩이라든지 메가팩이라고 해가지고 독자적인 그리고 솔라 루프트까지 해가지고 독자적인 에너지 산업을 만들고 있고 그 밑에는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장에 삽을 뜬 이 리파이너리, 리튬 리파이너리, 리튬 정제소까지 만들고 있으면서 통합을 하고 있고 테슬라 그리고 리튬을 마이닝하는 리튬을 채굴하는 회사를 매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몽고를 방문했어요. 오, 몽고에 갔습니까? 몽고에 간 이유가 바로 구리 때문입니다. 저기 배터리에는 구리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참 테슬라가 또 빠먹었네요. 테슬라가 배터리도 만들죠. 이제 네, 그쵸. 배터리도 만들고 있죠. 물론 전체량의 전체한 지금 공장이 완성되면 너바다라든지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이 완성되면은 목표치는 테슬라에 생산하는 것의 25%는 자기네가 자기 수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큰 거고 여기에 구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구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몽고를 갔다라는 것은 정말 아래 하나에 들어가는 원자재까지도 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벌써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어왔던 것은 테슬라가 파워팩에 대한 계약을 하나 더 땄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아리조나에 뭐 $5억 정도의 에너지 스토리지 프로젝트를 땄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기사 보면은 어나더 메가팩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냐면 벨기에에서 딴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따면서 뭐가 됐냐면 따게 되면서 메가 팩토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생산할 테슬라가 생각한 메가팩에 대해서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팩이 이미 솔드아웃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메가팩에서의 마진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메가팩에 대한 프로덕트 캐파시티 그러니까 즉 생산 양을 증대시킬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 프로핏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프로핏 비율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도 20%가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메가팩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 에너지 섹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테슬라 항상 여러분들 뉴스에서 참조해야 될 뉴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저의 분석을 여기까지 준비해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막 숨막힐 정도로 빠르게 핵심을 빡빡빡 집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디, 이분 아이디 항상 어려운데 RLFDMAHD님 오늘 강 박사님의 설명은 넋을 잃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김태님 스텔란티스 이야기 하셨어요. 스텔란티스도 NACCS 방식으로 합류할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스텔란티스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많으니까 만약에 스텔란티스도 진짜 전격 합류하면 유럽 쪽에서도 NACS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만 스텔란티스는 이제 피아트하고 이탈리아의 피아트하고 프랑스의 푸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집 이게 합병된 거잖아요. 근데 우선 미국부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크라이슬러나 집을 전기차도 거기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 GM이나 포드 사면은 어디서나 충전소가 저렇게나 많은데 우리만 충전소가 반쪽이면 50%밖에 안 되면 얼마나 불만이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서 두 개의 포드와 GM이라는 거대 자동차 회사가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크라이슬러나 집이 안 하게 되면은 이거는 판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미국부터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미국은 테슬라가 천하통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표준화가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만약에 스텔란티스가 미국 이것이 유럽으로도 전이가 돼서 된다.
된다라면 유럽도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에서 정확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속도는 아마 순서는 크라이슬러하고 집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군데로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과연 그러면 현대기아는 계속해서 고수할 것인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은 CCS를 한국에 하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시장 점유율 정말 시장 점유율도 적고 전기차 판매량 여러분 요즘 돌아다니는 그렇죠. 거 전기차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여러분들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보급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5%도 안 되는 나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고려가 아니라 사실은 큰 지금 현대가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수출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뼈아픈 현대의 약점이고요. 근데 유럽은 아직은 CCS가 지금 보편적인 거고 테슬라 외에는 테슬라가 물론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네. NACS 부분 근데 또 유럽은 이번에 아이폰도 USB-C로 가잖아요. 네. USB-C로 가는 건 유럽은 표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전선줄 여러 개 돌아다니는 거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전기차도 유럽도 표준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 NACS로 갔기 때문에 유럽도 NACS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도 제가 보기에는 진지하게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다 지금 시장에다가 지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이오닉이라든지 EV를 사는 사람들은 뭔가 손해를 본다. 그렇죠. 충전하기가 힘들면 이러면 불만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댑터는 껴주는 그러니까 충분히 어댑터만 껴줘도 CCS에서 NACS 즉 테슬라 방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댑터를 아마 무료로 껴준다는 방식으로 가서라도 이 부분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과연 그럼 현대차가 테슬라와 이렇게 GM, 포드처럼 협력을 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스티브 킴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테슬라는 그냥 미쳤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미쳤습니다. 그죠? 황보선님, 박사님 설명 매번 감동입니다. 감사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박사님이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 주셨으니까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박사님과 최신 테슬라 뉴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테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15분, 한 120명 가까이 함께 라이브를 보고 계셨는데 저희가 쉬니까 화장실 가셨나봐요. 10명이 쑥 빠졌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된 최신 뉴스들을 보면서 또 박사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주가 전망 기대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13거래일째 폭등하고 있는 테슬라 300슬라 보인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초만 해도 주가가 $100 초반 이런 모습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치면 거의 140%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박사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이 NACS 충전 연결 방식을 통합하고 뭔가 표준화하려는 움직임 여기에다가 모델 Y에 이어서 모델 3까지도
IRA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가격이 낮아지면서 차가 많이 팔릴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들 막 네. 섞여서 지금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화제를 만들고 있고 네. 삼박자가 잘 어울러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맨날 저기 트위터 한다고 거기서 침낭 갖고 자고 뭐 이랬을 때 그때 네. 주가가 $100 막 네네네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300 갈지 안 갈지는 뭐 저희도 뭐 주가 예측하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미국 월가의 분석에 따르면 과매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쵸.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또는 내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또는 뭐 2,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 국면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주가라는 건 항상 상승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조정 국면은 저는 또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세적으로 볼 때 2026년까지는 저는 $500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분석이 아직까지 틀린 어떤 이유들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모델 2가 나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델 2가 나올 때야말로 진정한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우선 2, 4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중순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근데 이제 2,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여기 실적에 따른 또한 해석과 어떠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네, 조정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 일단은 좋은 흐름인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재나 좋지 않은 평가들은 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타이거 웨이님이 지금 프리장에서 테슬라 주가를 보셨나봐요. 지금 프리장에서도 또 오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네요 라고 해주셨고, 우리 행복한 인생님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한 인생님 감사합니다. 호건님이 진짜 이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을 공부하고 확신을 얻어야 하락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만 듣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팔지 않고 추가 매수한 보람을 느끼네. 추가 매수. 이게 핵심이었군요. 추가 매수를 더 하셨다. 내려갔을 때. 아주 잘하셨습니다. 호관님.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볼까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빅테크 질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러면서 테슬라도 올라가지만 사실 엔비디아도 다시 조금 쉬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시총 $1조 돌파했고, 테슬라는 시총이 아시죠? $100조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주들의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당분간 볼 수 있는 것은 우선은 빅테크들은 캐시가 많다 보니까 이자율 상승에 대한 내부적인 압박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은행의 어떤 대출 이자가 올라가도 은행에서의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빅테크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지금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거시지표라든지 어떠한 이자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 직업인가요, 영화? 거기 나오는 짤 있잖아요. 왜 잘 팔리는 거야? 닭이 왜 잘 팔리는 거야? 자기네들은 닭을 팔 마음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대단히 전망이 흐렸었어요. 그러게요. 예, 우선은 첫 번째는 이 크립토 윈터가 왔다라는 거. 크립토 윈터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GPU 판매량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가 교체기를 맞으면서 컴퓨터들이 특히 코로나 기간 때는 엄청나게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서 재고 물량이 쌓이면서 GPU가 안 팔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이 축이 약화졌는데, 하나의 축인 이 서버,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서의 AI 칩들이 쓸 수 있는 GPU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하는 이유는 다 챗 GPT 때문입니다. 저기는 챗 GPT에게 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챗 GPT만 여러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구나. 미국에서 2022년부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AI 스타트업에 투자됐던 돈하고 2023년에 1월부터 3월까지 투자된 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투자된 것보다 최근 1년이 최근 3개월이 3개월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6월이니까 더 많겠죠. 그러니까 AI 스타트업들도 엄청나게 투자했으니까 얘네들도 서버 연결해가지고 다들 지금 GPU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엔비디아의 GPU를 그러면서 지금 인공지능을 그 서비스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보세요. 아마존도 실적이 개선될 거예요. 어디서? AWS에서. 구글도 광고 매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후퇴기고 유럽 경기 요즘 안 좋고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구글은 광고 매출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어디가 올라갑니까?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가 올라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빅테크들이 AI의 어떤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가 아직까지는 바람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빅테크주들의 흐름 당분간은 순항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테슬라 독주 오래 갈 것이다 이러면서 K 배터리 수혜주를 주목해보자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유진투자증권에서 한병화 연구원이 리포트를 쓰셨대요. 보고서를 썼는데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예상보다 더 길게 고공할 행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면서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가치 평가에 벤치마크로 작용을 하니까 K 배터리 업체들이 당분간 주가가 좋게 흘러갈 것이다. 테슬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신 거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 고공화 행진을 할 수 있는 배경, 차별화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수요를 확대한 것, 그리고 충전 서비스를 개방, 구독 서비스,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전기차 이외의 에너지 산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 그리고 곧 나올 사이버 트럭과 모델 3의 뉴 버전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모델 2 저가 모델도 저 기자님이 저희 구독자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을 딱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한 얘기를 똑같이 썼어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기자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 한번 출연해 주시면 그걸로 퉁치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그렇죠. 네.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도 뭐 사실 해외 언론 보고서 이거를 추론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 뭐 안 팔린다. 다 그건 현대자동차 출입하는 기자들이 쓰는 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타이거웨이님이 계속 지금 주식창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테슬라 프리장에서 2% 상승 돌파를 하고 있답니다. 계속 오늘도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식이.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옳았다. 언제는 틀렸다면서. 테슬라 충전 시스템 따르는 미국 업체들. 이런 이야기 역시 주식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중요 요인으로 우리가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화제가 됐던 것은 이거죠. 결국엔. 네, 그럼요. GM이든 포드든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결국에는 테슬라랑 이 충전소를 같이 쓸 수 있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테슬라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더 벌면은 충전소는 더 지을 거고 이 에너지 부분에서 충전 부분에서도 매출이 꽤나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박사님의 선순환 알고리즘. 선순환 알고리즘. 전기차를 많이 사면 사람들이 충전을 해야 되니까 충전소가 늘어나고 충전소가 늘어나면 충전소의 가치가 올라가고 충전소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또 편해지니까 또 사람들이 전기차를 더 많이 사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지금 테슬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머스크가 옳았네요. 결국엔.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이번에 오랜만이 아니죠. 요즘 좀 자주 보이시는데 캐시 우드 누님이 이번에 테슬라 GM 파트너십 전기차 전환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좀 저희보다 한 타임 뒤늦게 뒷북이신 것 같은데, 자, 오랜 테슬라 강세론자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GM과 이 충전소 파트너십을 한 테슬라의 결정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는 했답니다. 포드 결정부터 그 부분 충전 시스템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그쵸. 그 의미를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 GM 와가지고 이제서야 결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기차로의 이제 시장의 전환이 급속도로 빨라질 거다라고 해석을 했네요. 이러면서 또 베팅을 하셨습니다. 우드 누님이 1,500달러? 아니요. 2027년까지 2,000달러에 도달할 거랍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채널 찾아보면 제가 캐시 우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캐시 우드를 비판하면서 그 영상. 왜냐하면 그게 그 캐시 우드는 1,500달러였나요? 네, 1,500이었죠. 1,500이었는데 지금 2,000달러. 더 올렸어. 아우. 저건 너무 여러분 과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하나하나 그것의 프라미스, 그러니까 이 근거들을 캐시 우드가 1,500달러 간다면서 근거를 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거를 내면서 그게 뭐냐면 로보택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이 핵심인데 저는 로보택시가 그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그러니까 물론 FSD가 훨씬 더 진화된 모습으로 그때 가서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진화된 형태를 만들어내겠지만, 그래서 구독 수익을 만들어내겠지만 로보택시까지 나올 수준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이 캐시 우드와 박사님의 주가 전망을 비교하면서 표로 알려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캐시 우드가 포드와 G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의 여력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아마 $500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 자기가 그 예측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갭이 캐시 우드의 그 근거에도요, 에너지 산업은 당시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러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테슬라 택시, 로봇 택시와 자율주행 기술이 주가의 장기적인 강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캐시 우드는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박사님은 에너지 사업도 중요하다. 에너지 사업도 중요하고 모델 2가 나왔을 때 결정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네. 이게 캐시 우드와 우리 강 박사님의 다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 주실 것인지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은 자, 로보택시가 금방 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FSD의 성능은 좋아지고 구독자들도 많아지겠지만, 그건 로보택시보다는 모델 2가 나와서 2천만 대가 팔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것이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프라핏과 레비뉴가 대단히 클 거라는 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그 당시의 계산에 의하면은 그냥 수치적으로 제가 계산해봤을 때 $500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뜨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행복한 인생님께서 일단은 캐시 우드 나무라지 마세요. 캐시 우드 돈 많으니까 더 사라고, 테슬라 주식이 더 사라고, 그래야 올라가지. 그거 좋은 의견이네요. 자, 그리고 호건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슈퍼챗을 2만 원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스크 형, 강정수 박사님, 김호수 아나운서님 늘 감사합니다. 테슬라 300 가자라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300 곧 가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4년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의 사고가 736건, 17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뉴스였는데,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9년 이후에 4년 동안 736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 2019년 이후에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한 전체 사고 건수는 807건이었는데, 이 중에
테슬라의 사고가 대부분 90%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죠?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한 사고는 지난 4년간 급증했고 지난해 1년 동안에 444건, 지난 1년 동안 많이 발생했대요.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망 사고의 패턴이 있었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테슬라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한다거나 응급 차량을 들이받아서 탑승자 등이 사망한 사고가 비중이 좀 높았답니다. 이러면서 주행 보조장치 기능이 널리 보급되고 일부의 라이더 센서를 차량에서 떼어내는 것 같은 일론 머스크의 결정이 이 사고의 증가를 요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FSD나 이 오토파일럿에 대한 약간의 걱정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건 미국 도로안전공단에서도 국에서도 경고를 했었어요. FSD라는 이름이 문제다. 벌써 그렇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걸 하는 FSD라는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지. 자꾸 이걸 하면서 운전대를 딴 걸 하거나 방심을 하거나 졸거나 자거나 이래버린다라는 거예요. FSD 할 때도 분명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들고 가슴 아프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다음 뉴스도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라이다 뺀 테슬라 자율주행 1년간 11명이 숨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 셀프 드라이빙 뭔가 다 해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이게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뭔가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되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FSD도 물론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가는 과도기에서 소비자들의 어떠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러면서 테슬라 쪽에서도 이 라이다 센서를 다시 좀 탑재하거나 장착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 기사들도 좀 있네요. 네, 좋습니다. 라이다 센서를 달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판단은 자동차의 디자인이 자동차스럽지 않아진다라는 네, 네. 멋이 없다. 네, gas 쓰듯이 위에다가 모자 쓰듯이 모자 하나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고려하고 있다니까. 네. 또 일론 머스크 형님이 뭔가 예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늘 강조해 주시지만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들의 엄청난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배터리 삼국지가 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러면서 경쟁 구도가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테슬라와 CATL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종전의 예상이 어긋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새어나오고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은 IRA를 등에 업고 테슬라를 잡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배터리를 4가지 방식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 하나는 파나소닉하고 같이 만드는 것, 하나는 CATL하고 같이 만드는 것.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 기가팩토리에 있는 거는 CATL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LG하고 그러니까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100% CATL을 쓰고 있기 때문에 CATL의 입지가 이제 미국으로까지는 전이 되는 것은 IRA 그 법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CATL 역시 막강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4680.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인 4680 배터리는 또 패나소닉하고 LG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나소닉이 물론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와 LG가 좀 분발을 해서 4680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에서 조금 마켓쉐어를 가져간다면 LG에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러면서 뭐 이것과 연관되는 뉴스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에서 중국의 고현이라는 배터리 업체의 공장을 미국 내에 허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오늘 이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막 떨어졌는데 물론 뭐 꼭 테슬라에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고 미국 뭐 전기차 회사 포드나 GM에게도 도움이 되는 뉴스이긴 하겠지만 이런 움직임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들,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급격하게 한국, 일본, 중국의 경쟁이 급속도로 막 이합 집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도요타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도요타가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실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도요타가 1000km 가는 거. 네. 네. 10분 충전에 1200km를 간다는데 이게 저는 들으면서 가능한 건가? 너무 뻥캉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도요타가 시즈오카인 연구 거점에서 기술 설명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내구성 과제를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극복했대요. 그러면서 실용화 시기로 2027년에서 28년 전기차를 탑재해서 도요타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것이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죠. 10분 이하, 10분 미만으로 충전을 해서 1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거랍니다. 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일찍 시작했던 게 토요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LG라든지 SK라든지 삼성 또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R&D라든지 그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가 미래의 배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주장도 한 축에 있지만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매년 7-8% 정도 퍼포먼스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7-8%가 성장하면 이게 10년이 지나면 거기에다가 이게 복리 계산이잖아요, 여러분. 복리 계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2027년, 2028년 정도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쵸. 그 퍼포먼스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니 1200km 가나 600km, 700km 가나 큰 차이 안 났다는 거예요. 뭐 한 번 충전하면 아니 지금 저기 기름도 한 번 저기 주행하면 600-700km 가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쵸. 1000km 안 가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충전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충전소가 곳곳에 있는 것. 레인지 앵사이어티 부분은 충전소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고 집에 가면 충전할 수 있고 회사 가도 충전할 수 있고 회사 가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와가지고 난 주차만 있는데 세차해 주는 대신에 충전도 해주고 가고 그리고 충전소 곳곳에 있고 이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배터리 싸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죠? 충전소가 많아지면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네. 1000km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여기저기 충전소가 깔려 있고. 근데 여하튼 배터리 기술은 리튬이온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1년에 7-8% 정도씩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으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라는 것들의 부분에서 한 축을 형성할 거라는 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좋은 배터리를 지금 토요타가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LG나 뭐 SK나 삼성도 R&D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전고체 배터리에서 큰 성과가 나올 건데 전고체 배터리의 성과가 나와도 지금 토요타도 2027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 공장 지금 뭘 한 거냐면 실험실에서 그거 성공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성공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매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계로 가지고 가려면 대단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7년이라는 건데 2027년 되면은 토요타는 모델 2가 나와서 이미 쓰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일본 기업들은 전기차에서는 늘 한 발짝씩 늦습니다. 그렇죠? 한 발짝씩 늦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뒷북을 치는 걸 보면서 역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밌는 기사인데 테슬라 연말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라고 챗 GPT에 질문을 해봤답니다. 네. 이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 챗 GPT에게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 $300를 그러니까 상회할 것이다. $300 네.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챗 GPT가 많이 했답니다. 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이러면서 전기차 이러면서 이유도 제시했대요. 챗 GPT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질문을 했더니 테슬라의 실적이 호조세고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굉장히 두루뭉술한 얘기죠. 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냥 웃자고 하고 웃자고 넣은 이야기입니다. 네. 바드에게도 물어봤답니다. 바드에게도 물어봤더니 바드는 구체적인 목표가를 제시했대요. 실적이 역시 똑같아요.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연말에는 주가가 $200에서 $300가 갈 것이다. 너무 바운더리가 넓죠?
200에서 300달러 갈 것이다. 네, 라는. 네. 그래도 챗 GPT보단 바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요런 이야기. 이렇게 챗 GPT에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그게 낫습니다. 그죠? 네. 저희 나름 이제 한 2-3달 반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나름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주가도 올랐고, 그죠? 전망도 저희가 하는 전망들 해외나 국내 전문가들이 뒤늦게 다 이야기하고 네네. 있어요. 그죠? 저희가 주로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라이브를 안 하긴 하지만 그 주에 나왔던 외신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밸런스라든지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또 다른 전문지들에서 나오는 분석들을 다 보고서 공부해서 스터디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를 보시면 테슬라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또 원어원까지 뭐 기초까지 해서 다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테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100명이 넘게, 한 120분 넘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구독자분들 너무 많으시지만 구독 아직 안 하셨다 확인해 보시고 내가 아직도 오테라를 구독 안 했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에 슈퍼챗도 살짝 써주시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저희 오테라를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 구독자가 곧 선선한 바람이 불 때는 10,000명을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그때쯤이면 300달러를 넘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막 넋을 놓고 들었다라는 분들의 댓글 소감이 많았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그만큼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네. 재밌었고 오늘 밤에도 테슬라 주가가 오르길 기원하면서 오테라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어떡하죠? 월요일 날 하나요? 아, 맞아. 네,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외국을 가서 월요일 날 합니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지만 독일에 가서 유럽의 상황은 요즘 어떤지 한번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제가 10년을 살았던 베를린에 베를린에 가고 싶은데 네. 프랑크푸르트 갑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라이브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라이브 하고 가니까 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인사드릴게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